토크 콘서트 for you 박정우 후보 신부입니다.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모든 걸 내려놓고 간절하게 하느님께 매달립니다. 살려달라고 매달리죠. 그게 바로 생명의 무게입니다. 하느님께서 숨을 불어넣는 순간 모든 것이 생명이지만 우리는 외람되게도 그 생명을 취사 선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생명 이야기.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청소년을 위한 생명교육 프로그램 틴스타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틴스타에 대한 소개도 해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또 이제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신부님께서 틴스타가 어떤 교육인지 한번 간략하게 일반 성교육과는 다른 이제 가톨릭의 어떤 특성을 가진 그런 성교육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잠깐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틴스타에 대해서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서 첫 번째는 인격적인 성교육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언제부터 성적인 존재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고 난 다음에도 네. 여전히 성적인 존재라고 했는데 내가 성적인 존재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성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혹스러운 것들이 있고 그런 태도를 가진 부모에게 엄마 성이 뭐야? 아니면은 뭐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이런 얘기하면 벌써 얼굴 빨개지고 이미 우리 엄마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엄마가 얼굴이 빨개지는 거구나. 그럼 난 이런 거 하면은 안 되는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렇게 성적 끌림이라고 하는 자체가 내가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체험들을 갖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떤 인격적인 성교육의 출발점이라고 생각들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틴스타를 소개한다고 그런다면 저희가 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내 몸 안에 있는 성적인 신체적인 특성들이기도 해요. 근데 성적이라는 이야기들을 하면 우리가 감정에 대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성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내가 성적인 존재이지만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성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존재와 성적인 존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특성들도 존재를 하고 지성적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또 우리 인간의 이성들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핵심들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 몸의 정서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성의 근본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갖다 접근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 시간에 틴스타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차이를 존중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서로 중요한 관계 안에 들어있는 것, 그리고 선을 지향하면서 생명에 대해서 열려있는 이 태도들이 영적 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총체적인 측면에서 성을 단편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은 내 선택이야 라고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이 있다 그런다면 이 행위에 대해서 결과는 책임 안 지는 이런 걸 인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 책임감에 대한 맥락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바로 그 성을 정말로 인간이 인격적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그리고 우리가 재발 방지라고 얘기를 하는 많은 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기초를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내 선택에 대한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능력 이런 것들을 틴스타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책임을 지는 능력이라는 말이 좀 방금 들으면서 되게 와닿았어요. 그렇다면 요즘 아이들한테 너 혼전순결 지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아이들이 나 진짜 그래야겠다라는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도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전 학교 다닐 때도 뭔가 너네 뭐 이렇게 뭐 혼전순결 지켜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피임 기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 공감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마 그 젊은 지금 그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본인 스스로도 공감이 안 되죠, 사실. 네.
네. 공감이 안 되는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요즘은 또 데이트를 하면 어떤 그 뭐 사랑을 확인하는 어떤 것으로서 또 친밀감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 성관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되게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감하기 또 어려운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혼전 순결에 대한 어떤 강조점을 둔다면 그거에 어떤 그렇게 다가오는 그 접근하는 그 방식이 굉장히 좀 거부하게 만드는. 네, 이게 약간 절대적으로 혼자 순결 지켜 이런 약간 이렇게 늦게 다가오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싫은데. 시대도 바뀌고 약간 청개구리 심보도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혼전 순결이라는 그 가치는 중요한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하고 교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다만 이제 혼전 순결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이미지가 좀 억압적이고 강요하고,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성적인 결단, 책임,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내가 왜 성관계를 해야 되는지, 왜 혼전에 하면 안 되는지를 본인이 동의하고 그 의미를 알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결정해야지, 그걸 어른들이 좋다 나쁘다 이거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결정 능력이 중요한 거고, 또 한편으로는 왜 안 된다고 안 된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네. 왜 안 된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뭐 하긴 하지만 별로 네, 설득력이 뭐 없다. 이게 시원하게 그렇죠? 얘기해주지 네. 않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라든지 교리적으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그래서 안 돼라고는 하시지만 이게 본인이 그냥 현실하고 네. 지금 어떤 뭔가 이렇게 그 가르침하고는 맞아요. 뭔가 이렇게 좀 뭔가 괴리감이 느껴지는 야, 우리 거예요. 사랑하는데 그러죠? 어때? 뭐 이제 사랑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예, 이렇게 맞아요, 또 많이 맞아요. 얘기를 그런 하잖아요. 현실적인 필요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어머니들,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이미 20대 초반에 혼인을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 특성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바로 혼인으로 들어가게끔 되면 혼인 안에서의 부부 생활들을 통해 갖고서는 어떤 성적인 삶들을 살아가게끔, 부부로서 살아가게끔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직장도 구해야 될지 집도 구해야 될지 이러면서 이 혼인의 시기가 뒤로 늦어지니까. 유보되면서 네. 그 간격들, 몸은 이미 성적인 특성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인을 하지 않았기 그때까지 때문에 기다리기 살아야 너무 되는 길다. 이런 어려움들이 현실적인 어려움들인 것 길어서 같아요. 어렵다. 너무 길어서 뭐 이런 반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혼전이라는 그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혼전이 됐건 또는 혼우가 됐건 어떤 성관계라고 하는 어떤 행위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 행위잖아요. 네. 행위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험을 먼저 아는 것. 과연 우리가 뭘 알고 이런 행위로 들어가지라고 한번 그 질문을 본인에게 또는 또 파트너가 있다면 그 파트너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알고, 그다음 피임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알고 뭔가 그 어떤 그 행위에 따라 붙는 그 피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그냥 성관계는 할 수 있는 것이야.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장에 어떤 뭐 임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우린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그러니까 피임은 해야만 해. 피임의 당위성이죠. 아주 해야만 해라고 아주 믿고 있죠.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행위로 가기 전에 먼저 과연 나는 내 몸에 대해서 또는 이성의 몸에 대해서 얼마만큼 서로 알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지금 책임지려고 하고 있고 무엇을 함께 공유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시간을 가져보고 나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그 행위로 쑥 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하고는 굉장히 저는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그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게 한편으로는 또 피임이기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피임에는 강력하게 안 돼 소리가 굉장히 커요. 성관계를 하되 안 돼. 성관계를 하려면 안 돼. 뭐가 안 된다는 거죠? 임신? 네. 네. 그런데 우리 몸이 그 어떤 생식력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있고,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너의 몸에 있는 그 생식력은 안 돼. 그러나 성관계는 해야 돼. 이제 이렇게 되면 그렇죠. 뭐가 모순이 되고 서로 충돌하는 주제인데. 뭔가 충돌이 되죠. 뭔가 이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 그건 뭐 여성도 마찬가지고 남성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게 온전한 나를 원하는 건지, 뭔가 어떤 부분만을 원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숙고를 좀 해볼 필요가 자, 있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은 왜 그랬다면 성관계를 하려고 그럴까?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저는 유일한 젊은이기 때문에. 왜냐면 어른들은 안 되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데 어른들은 왜 안 되는지도 일단 얘기를 해야 되지만 뭐 난처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아니, 것들이 아니라 아니, 젊은이들은 웃겨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으니까 우리 사랑하니까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뭐 네. 이런 측면이 있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게 좀 강하죠. 이제 주변,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사람과 내가 뭔가 정서적인 교감을 하고 있고, 네. 이 정서적인 교감이 잘 됐어. 그러면은 뭔가 약간 서로가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아? 약간 네. 이런, 약간 그런 마인드로 아마 그렇게 뭐죠? 관계를 이제. 자, 근데 하지 그렇다면은 않을까? 진행이 내가 되는. 확인하고 네. 싶은 그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또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우리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어때? 꼭 결혼이라는 어떤 틀에 얽매여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사랑의 수준이 어디까지지? 왜냐하면 성관계하고 나서 책임이라는 게 아까 있었잖아요. 네, 여자친구가 임신했다. 네. 도망가는 남자들 많거든요. 그렇죠. 사랑 아니죠. 그 네. 도망가는 행위는. 그렇죠. 근데 그 둘은 사랑한다 그러고 그렇죠. 성관계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의 행위는 사랑의 행위였을까? 한번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자기 네.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어렵게 만드는 게 사실은 피임 의식이에요. 근데 그냥 단지 그냥 기능적으로 임신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책임을 지기 어렵게 만드는 의식이 거기에 굉장히 강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부분만 너랑 함께 할 거지 사실은 그 이후에 생겨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함께 할 생각이 별로 없는 없을 때 보통 이제 어떤 그런 피임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관계에서는 단순히 둘이 그냥 어떤 몸을 접촉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그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내 몸과 마음을 다 너한테 준다. 거기에는 사실은 생명까지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이 단순히 악수하는 거와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입맞춤하는 것과는 다른 거고 그 성적인 행위, 성관계 안에서는 생명의 가능성까지도. 그러니까 피임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원하지 않는 경우에. 네. 그러면 생명을 원하지 않는 성관계의 사랑은 어느 정도의 사랑일까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말은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나는 너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렇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사랑한다라고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나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 너를 이용하고 싶어. 무슨 수업 시간 같아요. 네. 근데 재밌어요. 저는 네. 이 시간이 너무 이게 약간 그쪽으로 발달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재밌네요. 왜냐하면 제가 저는. 선택이라고 하는 젊은이 프로그램 오랫동안 네. 했었고 거기서 어떤 관계에 대한 성찰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해성사나 면담을 통해서 그런 네. 이성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사례를 굉장히 제가 많이 들었어요. 남자친구가 우리 결혼할 건데 어때? 같이 자자. 뭐 말은 그렇게 해놓고는 네. 막상 임신이 되었을 때 네. 그 태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들, 이제 뭐 미혼모라든지 원하지 않은 임신과 낙태라든지 그런 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해성사 때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 많이 들었고.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제일 정말로 원치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여자 자신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여성 자신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성이 임신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요. 그럴 때 그 임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게 축복이 되지 않는 이 상황은 정말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원치 않았음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그래서 임신을 어떤 축복이 아닌 불행으로 여기게 되는 어떤 의식들 그다음에 그런 어떤 여성의 생식력이 결국은 왜곡되는 그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은 진정으로 여성을 존중하는 그 태도를 이끌어내기가 되게 어렵죠. 근데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조금 젊은 부모님들은 나는 내 아들이 여자친구 만날 때 콘돔을 챙겨줄 거야. 그게 마치 세련된 부모의 역할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좀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피임이라는 것은 100% 완벽한 피임이 없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콘돔의 실패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부모님들이 그것이 올바른 성교육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부모님들도 너무 잘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 임신이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 의미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고 임신만 하지 말고 즐겨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즐겨라라고보다는 네. 이게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들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그거를 차단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방법이 그만큼이신 거고 그렇죠. 근데 그만큼 완벽하지도 알고 계시기 않은데 너무 때문에 무지한 게 아닌가. 네. 사실상 이제 부모 마음에 책임질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클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책임을 질 일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사실상 정말로 책임지지 못하는 자녀로 키워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양심원님 그 부모님들도 이런 성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닐까. 네, 교회가 가장 훌륭한 성교육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부모라고 아까 꼽는데 모든 부모님들이 이렇게 성교육을 다 해주시기도 어려우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부모가 첫 번째 성교육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혼인한 부부들이 출산에 이르러서 부모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남자가 결혼했다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어떤 여자가 결혼했다고 엄마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아버지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자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자녀가 있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은 한 남자와 한 여성이 혼인을 통해 갖고 부부사랑을 통해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갖고 아이하고 특별한 관계가 생겼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자기 스스로 성장하는 것들이 그 성장 과정에 사랑을 성취하는 방법이었다면 이제 혼인을 통해서는 증여하는 사랑으로 성장을 하게끔 되고 이제 증여하면서 자녀를 출산하게끔 되면서 부모가 됐었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 중에서 가장 높고 큰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 예. 가장 하느님다운 사랑이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랑이 성장하는 과정 안에서 부모님들은 이미 성을 통해서 사랑과 생명의 가치들을 완성했기 때문에 자기 삶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부모를 첫 번째 성교육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네. 성교육이 중요하고 또 네.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는 알지만 현실을 보면은 네. 너무 성에 대해서 왜곡된 사고를 갖고 있고 성은 숨기고 이제 부끄러운 것, 뭔가 성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만을 많이 생각하는 네. 뭐 어렸을 때부터 야동을 본다든지 그러면서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났던 그런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제대로 성교육을 받지 못해서 아니면은 성에 대한 그런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그러면 앞으로 성교육, 틴스타가 지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N번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너무 선명하게 지금 이게 그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런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나 아주 큰 그 범주 안에서 본다면 인간이 인간에게 어떠한 태도로 이렇게 그 대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예요. 굉장히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많이 거기서 요구했죠. 네, 그래서 성착취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얘기가 이제 대두가 됐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사회가 아주 기본적인 인간 교육에 그 너무나 소홀했던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시되어져 오면서 어떤 우리가 정말로 심혈을 기울였어야 되는 것에 너무나 약화되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 교육이 너무나 절실하다. 이제 인간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그래서 그 성교육은 그런 어떤 기본적이고 아주 전반적인 어떤 그런 인간 교육의 어떤 출발점으로서의 성교육을 우리가 하루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저는 생각이 그거 들어요. 얘기해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혹시 아까 자기가 존중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자기 존중해야 된다고. 네. 나라고 얘기를 하고 내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 잃으려면 누가 필요해? 나의 누가 일이라면? 필요할까요? 너가 필요하겠지. 그렇죠. 너 없이는 나일 수 없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나나 너도 마찬가지로 관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까 아버지와 아들이 네. 관계의 이름인 것처럼. 그러면 피해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동영상에 찍힌 사람만 피해자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들도 그 안에서 연루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가해자냐 피해자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피해자는
모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게 그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받아들이게끔 됐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잘못됐지?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너 일과 나 일, 관계를 빼버린 일들이 된다면 다리 건너, 길 건너, 강 건너의 불구경처럼 하는 것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이 문제의 근본적인 그거가 망가져 있는 상황들,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교육을 통해서 정말 인간으로서 근원적인 그런 좋은 관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현실 안에서 접하는 거는 어쨌든 원하지 않는 임신과 낙태, 성착취, 이런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작년에도 그 낙태법 폐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틴스타에서 이런 그런 좋은 관계를 맺는 인간 존중의 어떤 성교육을 하면서 이런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될까 궁금합니다. 낙태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을 하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그 여성의 권리냐 아니면 태아의 생존권이냐라는 이야기들을 갖다 대립적인 관계들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걸 대립으로 하면 한 사람이 손해를 봐야 되거나 네. 일방적인 피해를 당해야 되는 일들인데 실제로 여성들도 낙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텐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낙태를 하기까지 얼만큼 어려운 결정들을 했었는지 얼만큼 비난의 시선들을 감수를 했었던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그리고 뭐 의료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했던 상황들 아니면 떠나간 상대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했던 협박 같은 그런 것들 이후의 상황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쩌면 죄송하다고 이야기들을 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기 이해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궁극적인 선성에 대한 생명에 대한 지향성들을 가지게끔 됐었을 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재발 방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다 그런다면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결국은 교육적 대안으로서의 성교육이 여전히 이 낙태법을 통해서 폐지를 통해서 어려워진 상황들 안에서 틴스타가 교육적인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임신, 낙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네. 성관계가 생명에 대한 책임, 사랑과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면 성관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오는 생명도 나는 책임질 수 있고 평생 헌신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랑을 지향하는 그런 행위로서의 성관계가 됩니다. 단순히 호기심이나 그냥 내가 좋으니까 내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의 성관계가 아니라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토크 콘서트 포유 게시판에 올라온 생명 편지 하나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교회가 낙태를 반대하고 생명 경시 풍토를 우려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기 아이들이 철없는 실수로 혹은 성폭행으로 인해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에도 미혼모의 삶을 감수해라, 출산을 해야 한다는 건 너무 가혹한 요구 아닐까요? 남의 얘기라면 저도 응원해 줄 수 있지만 만에 하나 미성년인 제 딸이 임신을 했다? 저는 차마 나으라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위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여성의 삶을 포기하라는 말로 이해돼서 교회의 낙태 반대가 때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연이 왔는데, 편지가 왔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혹시 만약에 미성년인 선생님의 자녀가 임신을 했으면 고민 없이 낳아야 한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나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이렇게 엄마 아무리 어려도 지금 엄마로서의 몸을 지니고 있는 딸의 위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딸의 현실이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딸을 사랑하는 엄마 입장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저에 의해서 또 다른 폭력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저의 어떤 그 태도에 의해서 제 딸이 더 깊은 트라우마를 안고 가면 안 되겠다. 이미 트라우마가 생기는 상황이잖아요. 제 딸의 그 현실,
그 위기 상황을 그대로 품어야 되겠다. 그대로 온전하게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것이 상생의 길이겠다. 양팀에 근데 혹시나 신자가 신부님이기 때문에 네. 신부님에게 조언을 들으러 왔다 그러면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이게 그 남의 문제냐 내 문제냐 했었을 때 입장이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혼란과 불안 속에서 또 두려움 속에 있는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게끔 되시겠죠. 근데 어느 신부도 이것들에 대해서 낙태를 해도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부들은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선택을 위해서 함께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고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난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지혜로워져야 될 것 같은데 지혜로워지려면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나약함이 항상 좋은 선택을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건 세 번째 안 들어요. 세 번째는 좋은 목적들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목적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인간적인 나약함들이 조금 더 넘어서서 좀 더 큰 선물들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크 콘서트 for you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청소년들을 위한 가톨릭 정신에 입각한 성교육 틴스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아직 이해가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는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생명에 대한 가치 또 인식이 변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물들어가길 바랍니다. 생명에 대한 의견 또 고민과 사연들 질문도 나눠주십시오. 토크 콘서트 for you 문은 언제든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생명과 관련된 의견이나 사연 올려주시면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콘서트 for you 틴스타와 함께 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생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